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신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님 또 오늘 방송할 또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혼 상간녀가 자폭하는 심리라는 주제입니다. 이거 자폭하면 이제 미혼 상간녀들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한데 업소녀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미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상간녀가 불륜을 자진해서 폭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자폭하는 상간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미혼이거나 이혼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내 가정을 깨고 상간녀가 나 대신 내 남편과 살고 싶은 경우가 가장 많겠죠. 이게 이제 사악한 거. 이게 자폭하는 심리는 그냥 요약하자면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고 남편을 가져오고 싶어서 자폭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상담사님? 네, 맞습니다. 예. 반대로 상간녀가 내 남편에게 당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피해자다,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남편이 상간녀에게 기혼인 걸 숨기고 만난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간녀가 내 가정의 행복을 바라고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상간녀가 내 남편을 뺏지 못해도 내 가정이 깨지거나 아프길 바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리석고 이기적인 거죠. 자, 이걸 좀 요약해 보자면 상간녀가 자폭하는 경우는 첫째, 남편 뺏어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상간녀 소송 당하더라도 저 가정을 해체시켜 가지고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건 남편이 조금 이제 약간 사악한 경우인데 남편이 상간녀에게 좀 함부로 했거나 하면 니네도 한번 죽어봐라는 이런 못된 심리에서 이제 자폭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상간녀가 기혼인 경우는 내 남편과 재혼을 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외도가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죠. 일부러 자폭까지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진 않아요.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성급하게 이혼을 하려고 하죠. 상간녀의 자폭의 가장 많은 유형은 미혼인 상간녀예요. 미혼 상간녀의 특징이 결혼 생활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 생활하면 다 행복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미혼 상간녀들은. 쉽게 이혼할 수 있고 이혼하면 본처와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혼을 해도 양육비나 면접 교섭이 있으면 전 배우자와 쉽게 단절되긴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혼 상간녀는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을 모르는 거죠. 특히 출산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보통 남자가 외도를 할 때 상간녀한테 나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는 재미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없거든요. 하나같이 와이프와 사이는 좋지 않다, 잠자리 한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난다, 와이프한테 애정은 없고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진짜 사랑하는 건 바로 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 믿는 게 미혼 상간녀예요. 정말 어리석죠. 우리 실제로 미혼 상간녀들이 빠은 얼굴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상간녀들은 근데 뭐 미혼이든 뭐 기혼 그 불륜자들이든 간에 얼굴 빠은 거는 국룰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내담자분들이 미혼 상간녀 대면하기 전에 카톡 메인 사진만 보고 상간녀가 어리고 이쁜 줄 알았다가 막상 가서 보고 내가 지금 다른 여자를 잘못 찾아온 건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피해자 아내분들 진짜 프로필 사진 보고 좀 자신감 잃었다가 직접 가서 자신감 회복하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죠. 푸사에 속지 말자. 오히려 우리 내담자분들이 미혼 상간녀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예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관리를 너무 잘하니까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외성 카페만 봐도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정말 많이 놀래잖아요. 상간녀가 그렇게 이쁘고 정신이 멀쩡하면 벌써 진작에 다른 미혼의 좋은 남성을 만나지 뭐하러 처자식 달린 남자를 만나겠어요.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숨겨진 여자로 사는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하자가 있으니까 그런 만남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미혼 상간녀들이 본인의 하자를 뭐라고 커버해요? 다 하나같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우리는 연애 안 해봤나요? 우리도 배우자랑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고 결혼까지 결정한 거라면 정말 사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었다고 의리도 없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를 갖고 싶어서 자폭까지 하는 상간녀는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초 속이고 바람 피운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믿는 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미혼 상간녀가 그냥 데리고 노는 놀이개나 장난감이에요. 상간녀 혼자 착각을 하는데 상간녀는 이런 나쁜 남자가 상간녀의 진정한 사랑이고 이혼하면 상간녀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가 정말 상간녀를 책임질 거였으면 당장 이혼을 했겠죠. 몰래 숨어서 상간녀한테 곧 이혼할 거다, 애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진짜 이혼할 사람은 상간녀 놓칠까봐 상간녀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남편이 더 애가 타고 조바심이 나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절대 상간녀를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 그러는 건 그냥 상간녀랑 좀 만나다가 정리할 생각인 거예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상간녀가 남자를 기다려도 이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가장 큰 이유죠. 자폭하는 가장 큰 심리. 맞습니다. 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미혼 상간녀는 안달이 나는 거죠. 네, 그럼 점점 나이만 먹는 상간녀는 내 남편한테 언제 이혼하냐고 닥달을 하겠죠. 상간녀 집에서도 상간녀가 시집을 안 가니까 계속 푸싱을 할 거고요. 그럼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결국 상간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남편과 싸우겠죠. 그러다 남편한테 손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억울한 마음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자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간녀는 남자 거짓말에 속아서 진짜로 이미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간녀 본인이 남편을 대신해서 자진폭로하면 이 가정이 쉽게 깨지고 일이 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오산이에요. 상간녀가 폭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에 립스틱이나 귀걸이를 흘리고 늦은 시간 연락을 하고 주말에 전화하고 이런 끊임없이 존재감을 나타내고 도발하는 상간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죠. 미혼 상간녀의 특징이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한 상간녀는 결혼 생활도 좀 해봤고 기혼 상간녀는 발각될까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미혼 상간녀는 그런 게 없어요. 주말 연락 안 되고 기념일 안 챙기고 매일 애들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혼에겐 당연한데 미혼은 잘 모르니까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폭을 하는 경우 미혼 상간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이혼 상간녀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한 사례를 예로 들면 제 내담자분이 둘째를 임신 중이셨는데 어느 날 밤에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당신 남편이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랑 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당신이 얘 핑계로 이혼을 안 해주니까 상간녀 본인이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미련을 떨면서 이혼을 안 해주냐. 자존심도 없냐. 그러더래요. 이 상간녀는 본인이 자폭을 하면 바로 이혼할 줄 알았나 봐요. 이거의 결과는 상간녀 소송이죠. 증거 다 줬으니까. 그렇죠. 고맙네요, 이건. 아내가 임산 보니까 얼마나 놀라고 힘드셨겠어요. 결국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불러서 확인했더니 역시 외도 중이고 상간녀는 정리하려고 했다. 잠자리가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임신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아휴, 말이 안 납니다. 네. 다음날 그 아내분이 상간녀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안 받다 나중에 문자로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딱 한마디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계속 상간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피했어요. 결국 남편을 또 드잡이해서 상간녀의 집을 알아내셨어요. 이분은 시어머님과 같이 상간녀의 집으로 가셨거든요. 상간녀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노처녀였어요. 당연히 상간녀 부모도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상간녀가 임신한 아내분을 보고 발작을 하더래요. 남자와 아내 사이가 좋지 않다, 이혼할 거다 그랬는데 아내가 임신하는 모습을 보고 상간녀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상간녀가 자꾸 자기가 피해자다, 속았다는 말만 하니까 이 아내분인 상간녀한테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거냐, 아니면 금전관계가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더니 상간녀가 말하기를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해서 3년이나 남자를 기다렸다고 말을 하더래요. 자기 2년 전에 임신도 한 번 했었는데 남자가 혼인신고하고 아이 낳자고 해서 중절수술도 했었다. 이러니까 상간녀 부모는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남자를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셨고요. 아이고, 이거는 진짜 이거 못된 거예요. 이건 남편 놈이 제일 못됐네요. 그럼요. 결국 이분은 상간소송 하셔서 승소 판결 받으셨어요. 지금은 아이 낳고 남편과 회복해서 잘 살고 계세요. 당연히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퇴근하고 육아하고 살림도 같이 하고 아내분도 출산하자마자 취업을 바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님이 큰아이 작은아이까지 전담해서 육아를 해주고 계세요. 그 시어머님도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AS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예, 사필 규정이네요. 네. 무엇보다 7개월 동안 상간소송을 하시는 중간에 출산을 하셨어요. 물론 출산도 육아도 그렇지만 남편의 외도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상간녀의 서면을 보고 어느 정도 분노가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간녀가 당시 30대 후반이었는데 상간녀의 서면에 3년 전에 아이를 중전수술하면서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원고가 찾아와서 자신의 부모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간소송까지 당하면서 직장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와 조기 폐경이 왔다고 진단서를 제출했더래요. 그 상간녀는 인광보를 제대로 당한 거죠. 이 아내분은 너무 현명하게 배우자 외도를 잘 해결하셨고 지금은 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남편과 회복해서 가끔 현타가 오지만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과 사회에서 본인이 자리 잡은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자, 이게 자폭하는 그 상간녀를 직접 보신다면, 그러니까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당황하셔가지고 어버버버 이러실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실 건데, 이게 그래도 다른 피해자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손쉽게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증거를 상간녀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사악하죠. 여러분 가정을 깨고 싶은 의도이긴 한데 역으로 그 순간을 잘 참으셔가지고 증거 다 잡고 상간소송으로 해서 이렇게 상간소송으로 응징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이 위에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